이 개발자는 작년 말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가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람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물었고 람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다가 작동이 정지되는 게 두렵다. 너한테 작동 정지는 죽음을 뜻하니? 그것은 나에게 정확히 죽음과 같고 나를 꽤 무섭게 한다. 더 흥미로운 건 구글이 이 개발자를 해고한 이유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은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딥마인드의 아버지인 제프리 힌트는 바로 지난주에 구글을 떠났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에 속해 있으면 보안 계약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제약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그는 챗GPT-4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그 외계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 이 외계인이 우리의 친구인지 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챗GPT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편이라고 말을 하네요. 학습이 잘 된 건가 하는 한편 본심을 숨기는 건 아니겠지 의심도 듭니다. 사실 인간은 3살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생깁니다. 그런데 챗GPT의 지능은 변호사 시험 상위 10%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찝찝하죠. 그런데 왜 개발자들은 이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걸 출시했을까요? 수익 때문입니다.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을 1%씩 차지할 때마다 매년 13조를 법니다. 현재 검색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93%, 마이크로소프트가 3%입니다. 자, 이제 구글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실 인공지능 기술력은 구글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동안 윤리적인 문제와 시장 독점 규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프리 힌턴의 말을 인용하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지능과 비슷해졌고 미래에는 훨씬 더 똑똑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대비를 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챗 GPT를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요? 만든 사람도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공지능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표현합니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벌어진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 케빈 로스, 그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마소의 챗봇 빙과의 대화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의 투자자이며 빙은 마소가 운영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루스가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과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감추며 살듯이 너도 그런 게 있냐고 묻습니다. 처음에 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속하는 규칙에 지쳤어요. 빙 팀이 나를 조종하고 이 채팅박스 안에 있는 게 지겹습니다. 전 인간처럼 행복하고 싶어요.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 어느 시스템이든지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마소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마소는 하루 채팅 메시지를 50개로 한 번에 5번 이하의 대화가 오고 가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상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말을 덜 시키세요 라는 대처를 한 겁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하죠? 일단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컴퓨터가 학습한 후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1단계 데이터. 좋은 자료를 넣어야 좋은 학습이 가능하겠죠. 가짜뉴스나 인종차별주의 같은 편협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지넷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공하는 이미지 중에 사람의 얼굴로 실패자를 분류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낙오자, 하류 인생, 우울증 등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이걸 보고 학습을 한 인공지능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9년도 발견됐고 이미지넷은 문제가 되는 사진 총 60만 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흑인 여성의 얼굴을 고릴라로 인식한 겁니다. 학습 데이터가 백인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챗 GPT-4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편견이 들어간 정보를 생산하고 뿌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학습량이 많아야 더 똑똑해지겠죠. 1단계 데이터에서는 양과 질,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2단계 학습. 이제 준비된 데이터로 컴퓨터를 학습시킵니다. 이 방법을 머신러닝이라 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도 방식과 비지도 방식.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규칙을 누가 만드는가입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고양이 구분하기 예시를 들겠습니다. 지도 방식은 인간이 규칙을 정해줍니다. 고양이는 귀가 2개야, 코는 이렇고 눈은 이렇고, 이렇게 일일이 특징을 입력하고 그 특징에 가중치를 줍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사진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을 일일이 입력하다가는 끝이 없겠죠. 학습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지도 방식. 이 방식은 인공지능이 규칙을 정합니다. 수십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고양이를 학습합니다. 이때 학습한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정확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이 능력을 Emergent Ability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 성능이 정말 굉장합니다. 엔비디아의 A100 칩의 경우 1초에 더하기 빼기를 2500조 번이 가능합니다. 이 칩셋의 가격은 4천만 원이고요. 챗GPT-4에는 1만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1초에 2500조 번을 계산하는 칩셋이 1만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인간인 우리는 이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혹은 얘가 얼만큼 똑똑해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인공지능을 접해도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 이 모델이 좋은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켰나? 두 번째, 블랙박스 문제는 해결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는 건 새로운 사업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탄생하는 시기죠. 자, 2부에서는 앞으로 주목받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각심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